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사, 간호사와 함께 의료 현장을 지켜온 간호조무사. 동네 의원에서부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계는 그야말로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노고는 언론 곳곳에서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조무사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의료 현장에서 보건 인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묵하게 의료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분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 간호조무사협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병원,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간호사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겉으로 보면 구분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하시는 일을 보면은 뭐 똑같은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간호조무사 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찾는 1차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80% 이상, 90% 가까이가 다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의 가장 밀접한 진료를 저희 간호조무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간호조무사협회에는 회원수,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분들이 어느 정도나 가입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체 등록된 수는 83만 이상 간호조무사가 자격이 배출이 되어 있고요. 예. 실제 현장에서는 22만 이상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도 좀 업무 내용도 궁금합니다. 어떤 뭐 교육 과정을 하고 계시는지 또 정책적인 활동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호조무사협회는 1960년도에 저희가 간호보조원으로 원래 신설되었습니다. 예. 1960년대에 가족계획 또는 모자보건 또 예방사업 또 결핵퇴치사업 이런 국가 보건사업에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끌어온 보건의료인이고요. 예. 현재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83만의 권익과 네. 또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저희가 앞장서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도 좀 주셨는데 그동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라는 제도가 생긴 거 또 그 협회가 만들어지고 뭐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 어떤 일들을 좀 하신 거예요? 네.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만 간호조무사들의 회원의 직무 능력과 또 여러 가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보수교육 등 또 여러 가지 직무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2천여 명 정도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치매 전문 교육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 복지 또 LPN 봉사단 다양하게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누가 그 현장으로 달려가지라는 그런 맞습니다. 두려움들도 상당히 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에 대구에 내려간 분들이 바로 간호조무사 분들이라고 얘기를 또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기도 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희가 4,083명이 간호조무사 스스로가 그 코로나 현장 방역을 지키고 있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코로나 현장에 저희가 같이 헌신하고 있었고 그 그러셨군요. 자리에 간호조무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기사 쓸 때 맞습니다. 항상 네. 의사 또는 간호사만 이렇게 집중해서 아니면 이제 그분들만 이렇게 주목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랬는데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고생을 했고 같이 헌신했는데 주목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아닙니다. 죄송하죠. 실제 제가. 예. 저희 회원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또 저희 지금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간호사를 제외한 또 여러 가지 직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임상병리사들도 있고 많은 보건 의료인들이 실제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언론 등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간호사만의 영웅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에 많이 또 속상함을 좀 느끼고 있고요. 또 특히나 간호 인력으로서 저희가 같이 함께 고생했는데도 간호조무사는 사실 그 감염병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물품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시고 나니까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호자무사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좀 이제 알아주시니까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도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전국에서 이제 22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어떤 네. 뭐 현장에서의 처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협회장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호라는 영역이 사실은 엄격하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호사의 영역이고 간호조무사 사실 그러기는 참 쉽진 않지만 예. 또 그럼에도 저희가 또 간호조무사들이 또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의료기관에는 거의 간호조무사들이 거의 80% 90%가 가까이 거의 함께 하고 있는데 임금이라든지 뭐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뭐 네. 죄송한데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네. 비교를 굳이 저희가 하자면 늘 절반 이제, 아니면 3분의 네, 1 뭐. 근로실태 조사를 예. 저희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근로실태 조사를 보면 예를 들면 연차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5년차, 6년차 가면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없고 늘 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또 거기에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세전 세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뭐 그런 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거라서 그러면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야말로 육아휴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인가요? 네, 어떤가요? 뭐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뭐 앞서 코로나 현장에서도 강제적으로 저희가 물론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연차 사용이라든지 휴가 이런 것들을 강제로 저희가 부여받았죠. 아무래도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예.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이 찾지 않는 그런 파트에서는 그런 연차나 이런 것들로 많이 좀 부당한 대우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이제 고용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부당한 업무 지시, 또 우리 이제 직장인으로 치면 진짜 갑질, 그런 거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이의 제기하면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현장에서는 많이 있나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차라든지 뭐 여름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원장님 한 분에 뭐 거기에 있는 진료하는 간호 인력이 한 2명 정도 된다고 하면 예. 원장님 쉬는 날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쉬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네, 되겠네요. 원장님이 여름 휴가 가시는 날 저희도 같이 갈 수 있고 개인적인 시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본인 자녀들 졸업식에 한 번도 초등학교 때부터 참석 못했다고 하는 회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진짜 원장 마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원장 만나면 휴가 가는 거고 나쁜 원장 만나면은 네. 이제 휴가도 원장님들도 맘대로 이제 못 가는. 인력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준비가 되시면 주실 수 있지만 1명, 2명으로는 원장님들도 좀 어렵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처우를 좀 개선하려면 국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개선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어쨌든 환자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최일선에서 지금 간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저희가 학교에서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그 간호학원에서 저희가 배출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학력이 고졸이라는 이런 학력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급여나 처우나 이런 것들도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도 간호사는 또 4년제에서 배출이 되고 저희는 탄생부터가 학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예.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간호법 개정안, 간호단독법.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분들의 처우를 조금 또 이제 펼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어서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을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간호법이라고 하면 사실 OECD에 보고하는 간호 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이거든요. 그러면 간호법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논의가 되었어야 되고
간호사에 대한 것들, 간호조무사에 대한 것들 같이 담아져서 가야 되는데 예. 실제는 간호사에 대한 것들만 너무나 이렇게 좀 부각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고 예. 심지어 그동안 앞서 장기 요양기관이든지 아까 어린이집, 네. 뭐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었는데 그게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간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걸 먼저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예. 네, 뭐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의료법에 저희가 항상 그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의료법을 적용을 받고 있었거든요. 간호법이란 말 자체가 없었군요. 근데 이제 간호법을 탄생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간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하겠다라는 네. 취지로 해서 간호단독법을 이렇게 탄생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한 간호 인력에 처우 대한 개선. 모든 처우 개선을 네. 근데 그게 간호조무사는 빼고 간호사만 그래서 아. 간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으로는 예. 간호법이 아니고 간호사법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새 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계가 굉장히 이런 것들은 좀 반영해줬으면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협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지금 이제 시급한 사항은 간호법을 처음부터 저는 다시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간호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 3년간 또 코로나 현장에 신종 감염병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간호조무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네.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현장을 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 우리 협회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네요, 네. 지금. 네. 예, 80만 명의 이 간호조무사분들의 처우 문제 네. 또 이익 문제가 걸려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보니까 하실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협회에서 또는 우리 회장님이 임기 내에 혹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좀 수건 사업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83만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배출되어 있는 단체임에도 저희가 중앙회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앙회로 지금 복지부에서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간호법에도 이번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법정 단체로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의 단체로 인정받아서 또 보수 교육이 등 여러 가지 회원들의 그 교육과 또 권익을 향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기관으로 저희가 법정 단체로 인정받고 싶고 네. 또 앞서 고등학교 이상의 그 고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좀 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본인이 고등학교 나와서 간호조무사 할 수도 있고 전문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대학 나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교육 과정을 지금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네,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가 법이 잘못된 거죠. 실제로 국제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그 간호실무학과가 열렸습니다. 예. 지금도 대학의 간호실무학과는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학의 실무학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이수를 했어도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격은 꼭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간호학원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아,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간호조무사분들을 다 대표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최저임금도 받고 있고 또 열악한 화원구에도 있지만 간호조무사로서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또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맡는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으로 또 따뜻하게 인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은 직급을 막론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걸맞는 처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